트랜스젠더가 응급실에 온 거야. 그래서 응급의학과가 누구를 불러야 되는지를 몰라서 아들 낳고 싶다, 딸 낳고 싶다 할 때 기기 몰라. 그 발가락 이렇게 꼬면 뭐 아들 나오고. 여러분 다 의사잖아. 의사 그거는 다 팔자고 많이 해라. 기기 많잖아. 안녕, 반가워. 안녕. 반가. 나는 산부인과를 담당하고 있고 산부인과 전문이고 정선아라고 해. 선아야, 이렇게. 안녕. 안녕, 반가워. 혹시 산부인과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얼마든지 질문을 해도 될 것 같아. 너는 왜 이렇게 이뻐? 아, 알고 있었구나. 질문. 노산 있잖아, 노산. 요즘 결혼들이 늦어지고 하니까 노산이 많잖아. 내가 배웠을 때는 35세가 노산의 기준이었거든? 지금은 어떻게 돼? 지금도 똑같아. 아, 그래? 35세 기준을 노산. 그 노산에 대한 기준은 다운 증후군이 35세를 기점으로 너무 많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노산의 기준을 다운 증후군의 위험 인시던스를 가지고 결정한 거야. 그래서 그거는 지금도 변함이 없어. 이제 환자들이 가끔 착각하는 게 요즘 워낙에 늦게 결혼을 하고 다 관리를 잘 하다 보니까 외모만 봐서는 35세가 넘었어도 예쁘고 젊게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 근데 그래도 유전적인 리스크는 올라간다. 그래서 35세 이전에 분만을 하기를 제일 권고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이해했던 거는 사실 노산은 그러니까 몸이 35세가 넘어가면 이제 그냥 분만하는 게 좀 힘들어진다. 좀 나중에 분만할 때 위험성도 좀 높아진다. 난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당연히 그래. 맞아. 분만할 때 이제는 뭔가 컴플리케이션이 생기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 우선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얘기할 때는 아예 질식 분만, 자연 분만할 때 힘 자체가 달라. 그래서 아기를 밀어낼 때 아기가 빨리 잘 나와줘야 되는데 계속 껴있거나 그러면 아스픽시아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다시 제왕절개로 전환이 될 수 있어. 그래서 그런 분만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나이가 먹어서 노산인 상태에서 우리가 분만을 할 경우 기저질환도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뭐 임신성 당뇨라든가 임신성 고혈압의 비율도 급격히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자궁 자체가 커져 있다가 다시 이렇게 수축을 해야 되는데 수축을 안 하는 아토니 상태, 무기력증이 생겨서 이제 피가 정말 많이 나는 경우도 점점 인시던스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40대 요즘 많이 하는데 좀 위험하겠네. 위험하지. 그래서 웬만하면 대학병원 가라고 하지 나는. 근데 35세 이전에 요즘 많이 안 났잖아. 아니야. 요즘은 조금 달라. 우선 내가 느끼는 거는 요즘 MZ 친구들은 결혼을 좀 빨리 하려고 해. 그래서 결혼도 빨리 하고 좀 분만도 빨리 하려고. 최근에 뉴스 봤겠지만 분만율 올라갔다는 우리 출생률 올라갔다는 기사 아마 봤을 거야. 그게 나도 느끼는 게 요즘 친구들은 조금 더 빨리빨리 분만을 하고 아기를 빨리 키우고 이러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훨씬 많아. 애에 대한 욕구가 좀 늘어난 것 같기도 하더라고. 맞아.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친구들도 있어. 그런 친구들이 나는 많다고 생각해. 내 친구가 작년에 결혼했는데 여자친구. 네 여자친구 결혼했어? 내 여사친이 작년에 결혼했는데 너 애기 가질 거니 했더니 자기 저기 뭐 얼린 거 있다고 한번 트라이 해보겠다고 하더라고. 그 얼리는 거 어때? 난자 얼리는 거는 우선은 그분이 언제 얼렸는지가 되게 또 중요해서 35세 이전에 얼린 게 훨씬 더 뭔가 해동했을 때 그 성공률이 높고 만약에 40대 이상이 돼서 얼렸다라고 하면 훨씬 더 이게 정상적인 임신으로 갈 확률은 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 그래서 30대 초반에 얼려야 되는 거네? 최소 30대 초반에. 그래서 요즘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지원도 많고 AMH라고 하는 난소 나이 검사라든가 초음파를 지원해주는 사업도 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는 빨리 얼려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우리가 여유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난순아이가 나 그래서 나 그 가짜로 생각했어. 뭐 아니야, 가짜 아니야. 정말 우리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 마커라서 그게 난임에 대해서 절대적인 거의 제일 중요한 인디케이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난순아이를 갖다 젊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내가 떼돈을 벌었겠지. 뭐 되게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유산의 비율을 좀 줄일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비책이 없을까? 그 유산을 보통 우리가 이제 3회 이상 반복될 경우에는 반복적 유산이라고 해가지고 습관성 유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우리 환자들한테 결혼도 조금 빨리 하고 그다음에 아기도 최대한 빨리 가져라 이렇게 조금 조언을 해주고 있는 편이야. 그러면은 빨리 할수록 그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얘기인가? 아무래도 에이징이 제일 큰 요인일 수 있으니까 나이가 들매에 따라서 우리의 그 생식 세포에 있는 유전자가 손상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가능성부터 우선 최대한 줄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는 뭐 약물적이든 뭐든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야. 나 궁금한 거 있어. 태안이. 나는 그 트랜스젠더들을 수술을 많이 했거든. 실제로 남자인데 여자로 바뀐 거잖아. 그러니까 여자처럼 코를 작게 만들어주는 수술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트랜스젠더들도 그 생식기를 수술을 하고 나서 선화한테 가서 진료를 받는 트랜스젠더들이 있어? 사실 나는 경험이 내가 병원을 오픈하고서는 한 번도 없어. 하지만 이제 레지던트 때 트랜스젠더가 응급실에 온 거야. 그래서 응급의학과가 누구를 불러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래서 비뇨기과랑 산부인과랑 되게 싸웠어. 네가 봐라 서로. 우리를 부르지 마라. 그래서 비뇨기과에서는 수술했으니까 산부인과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산부인과는 무슨 소리냐. 염색체가 남잔데. 그래서 한참 싸웠던 그런 적이 있었어. 그럼 그 수술을 어디서 하는 거야? 수술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많이 하진 않고 주로 외국에서 해서 오는 경우들이 많아. 불법이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불법이라기보다는 하시는 선생님들이 적은 것 같아. 사실은 서해까지. 진짜?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임신한 거 보면은 아이고 아들이네 딸이네 이러잖아. 나 진짜 궁금했거든. 이 산모의 배만 봐도 산부인과 선생님들도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알 수 있어? 사실 그런 낭설이 정말 많이 내려오기는 하는데 낭설이구나. 절대 그거는 미신이고 그냥 정말 낭설일 뿐이다. 절대 이제 아기의 성별에 따라서 배 모양이 바뀌진 않아. 그리고 식욕이 뭐 과일을 많이 먹으면 딸이고 뭐 이런 썰들도 있는데 그것도 다 낭설이다. 그냥 산부인과에 와서 아기 성별을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 그럼 그거는 그 왜 아들 낳고 싶다, 딸 낳고 싶다 할 때 비기 막 이런 것들은 그거는 다 팔자고 많이 해라 많이 비기 해라. 많잖아. 몰라 그 발가락 이렇게 꼬면 뭐 아들 나오고 몰라 그거? 여러분 다 의사잖아 의사. 지금 의사 같지 않은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소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또 궁금한 거 있어. 우리 남자들끼리 얘기하는 건데 요가나 뭐 이런 걸 뭐 해서 그 질 쪽의 근육을 단련을 많이 해서 이 성관계 할 때 되게 좋게 한다. 이거는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소리야? 그럼 근거가 있지. 그 근육을 다룰 수가 있어? 그럼 다를 수 있지. 코어 근육 그거 운동을 이제 결국에 케겔 운동이라고 하는데 케겔이라는 박사의 이름을 따서 한 거고 골반 저근이라는 근육들이 이제 사실 여성의 아래쪽을 다 받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걔네들 사이에 이제 질이랑 직장이랑 요도가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근육을 타이트하게 우리가 근력 운동 하듯이 요가라던가 필라테스 아니면 그냥 평상시에 케겔 운동으로도 퀄리티를 좋게 만들게 되면 그러면 성관계 할 때도 훨씬 더 좋고 무엇보다도 여성 같은 경우는 요실금이 많기 때문에 요실금 예방을 하는데도 너무 좋아. 그래서 케겔 운동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케겔 운동 할 때 조금 더 팁을 주자면 우리 여성들 소변을 참을 때 딱 참는 느낌이 있을 때 조여지는 근육들을 쓰면 돼. 남자도? 남자도. 그래서 근데 항문에 그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코어 근육을 단련해도 그게 좋아져? 왜냐면 코어 근육을 운동하는 자세에서도 사실 이 골반 저근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체중을 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런 운동들을 많이 해주는 게 요실금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성생활을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질성형 많이 하잖아요, 요즘. 질성형 수술. 그것도 그러니까 근육이 좋아져? 질성형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질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들을 좁혀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펠빅 플로어 머슬, 골반 저근을 같이 좀 당겨가지고 하기도 해.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실 질성형이 그냥 좁아지는 수술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질성형은 분만 전 상태로 우리가 재건하는 수술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훨씬 더 이제 질벽 자체가 늘어진 부분을 제거하기도 하고 좀 더 탄탄하게 받쳐질 수 있게 하는 수술이고 사실 질성형이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질성형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질이 받쳐주고 있는 그런 방광이라던가 아니면 직장을 더 튼튼하게 받쳐줄 수 있어서 훨씬 더 뭐 변비 아니면 요실금 이런 증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 왜 기능적인 요소도 많구나. 그러면 자연분만 했을 때랑 제왕절개 했을 때 확실히 요실금을 그 나중에 생길 뭐 빈도 그런 확률 그렇게 차이가 나? 당연히 차이가 나지. 왜냐하면 질식분만 할 경우에는 사실 애기 머리통이랑 어깨가 나올 정도로 그런 질이 늘어나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질 조직 자체가 이제 완전히 마치 우리가 풍선을 한번 불었다가 걔가 다시 돌아왔을 때도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잖아.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되고 질식 분만을 한 다음에 열심히 운동을 하고 체중도 조절하면 이제는 완전히 분만 전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어도 많이 회복이 되는 편이야. 근데 이제 제왕절개를 한다 해서 그럼 나는 리스크가 없느냐? 그건 아니야. 임신 자체를 10개월간 유지를 하면서 골반 저근이 계속 압박을 받아. 그래서 이 골반 저근 자체가 손상이 돼버리면 질 이완도 같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아니 근데 지식분만 할 때 이렇게 한번 잘라주잖아. 이게 옆으로 이렇게 자르잖아. 맞아요. 회음절개. 회음절개. 그리고 나서 이렇게 꼬매주잖아. 그때 좀 이렇게 좀 조여주지 않나? 이게 분만을 하다 보면 이 조직 자체가 되게 스웰링, 부종이 되어 있고 이게 되게 조직 자체가 너무 소프트해져. 그래서 조금 달라. 그래서 다시 좁혀주는 수술을 옛날에는 되게 많이 했어. 분만을 하면서 이쁜이 수술이라고 질성형을 같이 하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았는데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런데 실제로 내가 분만을 받았을 때는 이 바늘 들어가는 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조직이 너무 연해지기 때문에 완전히 질성형을 내가 원하는 대로 재건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그래서 부종 같은 것도 너무 심하고 그래서 나는 조금 분만할 때 질성형을 했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중에는 오히려 질 위축이 와가지고 좀 질 입구가 완전 쪼그라드는 경우들도 좀 많이 봤어. 좋아하지는 않아. 분만할 때 하는 것.